화 안 만지기 연습.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거짓말쟁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데 내 생각에는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가 아닐까 싶다. 어떤 사람들은 화 관리법을 배워야 할 만큼 불같이 화를 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내 경우엔 생각지도 않은 사소한 일들이 가끔씩 화로 번질 때가 많아서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곤 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사소한 일에 화를 냈던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화를 내야 할 만큼 큰일을 당해 화를 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운명의 저주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화가 나기보다 무기력해지고 삶의 회의를 느끼곤 한다. 사실 화가 나는 것은 대부분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 때문이다. 얼마 전 내가 감명 깊게 봤던 한 영화에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무척이나 담담하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남편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을 평생토록 용서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는 다음과 같았다. 여보, 이 옷에 갈색 구두를 신을까, 검정색 구두를 신을까? 아내는 정작 화가 나야 할 아들의 어이없는 죽음에는 담담했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는 불같이 화가 났던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남편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토록 남편에게 화를 내는 아내의 마음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남편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묘한 심리가 숨어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화가 나는 이유는 모두 한 가지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마음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화가 나고 누구는 전혀 화가 나지 않는 이유에는 바로 이런 힘의 논리가 숨어 있다. 그런데 옳다 그르다의 문제만큼 주관적인 것이 또 있을까? 모두가 옳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화를 내봤자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내 몸만 상하고 감정적 소모가 커져 쓸데없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힘이 부족한데 화를 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쥐어박힐지도 모를 일이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를 내봤자 그 화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기분 내키는 대로 화를 내다 보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화가 나더라도 꾹꾹 눌러 참아야 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화는 참을수록 더 크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고행을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참을 만큼 참아보지만 결국은 더 크게 더 많이 핵폭탄급 폭발력으로 터져버리고 만다. 이럴 때 내가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은 일단 화난 상태에서 정지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감정적 대응을 정지한 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다. 너무 뻔한 대처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호흡만큼 나의 화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주는 방법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 주위에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숨쉬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라. 얕고 빠른 호흡을 할 것이다. 숨이 가쁜 것처럼 헐떡거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평온한 상태에서 당신의 호흡을 체크해보라. 깊고 편하게 숨 쉬고 있을 것이다. 화는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수가 증가하며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화가 나려고 할 때 호흡을 고르고 하나부터 10까지 세며 심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몸이 평온해지면 감정의 소용돌이도 멈추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제안한 방법이 식상하다고 여기고 있을 당신을 위해 한 가지 더 획기적인 테크닉을 덧붙이자면 1부터 10까지 세는 대신 복식 호흡으로 5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어보라. 어느덧 평온을 찾은 스스로의 상태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복식 호흡은 응급처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화와 나를 분리시켜 보는 것이다.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에는 우리 스스로가 화를 나와 동일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가 화가 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무척이나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상태다. 화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와 나는 분리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화가 났다고 받아들일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화가 날 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화를 내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부처가 순간순간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을 설파한 것도 인간이 시시때때로 자신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었다. 사실 감정은 나와 한 몸이 아닌 무엇이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서 느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화를 만지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 화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지켜보자. 그 감정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임을 인지하고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화가 스르르 사그라진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거울이 될 수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어떤 거울은 나를 악당 같은 모습으로 비추고 어떤 거울은 내가 봐도 감탄할 만큼 나를 잘생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울은 우리 집 화장실 거울이다. 은은한 조명 덕분인지 내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몸매도 날씬해 보인다. 그러다 문득 어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인가 궁금해진 적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거울이 그러하듯 나를 볼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비추고 있을까? 이럴 때 나의 참모습을 비춰줄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에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나 보다.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들려줬다는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아인슈타인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말썽꾸러기에 엄청난 개구쟁이였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인슈타인을 바꿀 수 없었다. 아인슈타인이 16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강가로 낚시를 가려던 그를 붙잡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이 마음을 다잡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어제 아빠가 이웃집 잭 아저씨와 함께 아랫동네 공장에 굴뚝 청소를 하러 갔단다. 그을음을 청소하고 나오다 보니 잭 아저씨의 얼굴과 옷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어. 이상하게도 내 얼굴과 옷은 멀쩡했단다. 그런데도 나는 잭 아저씨를 보고 나도 같은 상태일 거라 생각한 나머지 근처 개울가로 가서 더럽지도 않은 옷을 털고 얼굴도 씻었단다. 반대로 잭 아저씨는 깨끗한 내 얼굴과 옷을 보고는 자신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지 대충 손만 씻고 쇼핑을 하러 시내에 나갔다가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을음으로 까맣게 된 잭 아저씨를 보고 배꼽이 빠져라 하고 웃어댔단다. 심지어 잭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인슈타인도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함께 웃던 아버지는 이내 정색을 하고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말을 했다. 그러니 얘야, 다른 어떤 사람도 너의 거울이 되어줄 수 없단다. 오직 너 자신만이 너의 거울이 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 집 화장실 거울이 나를 잘생기게 만들어주듯 나의 상은 언제든 바뀌기 마련이며 그조차 참모습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버지가 들려준 교훈을 마음에 새겨 시시각각 자신을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살피고 반성했고 상대의 시선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삶은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 마침내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상대의 시선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삶은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야만 누가 뭐래도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에 관한 일화가 또 있다.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뉴욕의 거리에서 우연히 한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허름하게 낡은 옷차림의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복의 아인슈타인, 뉴욕에서 그렇게 낡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좀 부끄럽지 않나? 뭔 상관인가? 어차피 뉴욕에서 날 알아볼 사람이 없을 텐데. 아인슈타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인슈타인이 과학자로 이름을 날릴 때 또 다시 친구를 만났다고 한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은 아인슈타인에게 이젠 유명해졌으니 제발 새 옷을 사 입을 것을 권하자 그가 대답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걸 하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이 당당히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동료 과학자들의 격렬한 비판에 맞서 세상을 놀라게 한 데에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소신 있는 삶의 자세가 한 몫을 톡톡히 했음을 알 수 있는 일화다. 결국 당신의 참모습을 비춰줄 거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나를 비출 거울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길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